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1999년 전라북도 완주에서 발생했던 삼례나라 슈퍼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영화 소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영화 소년들은 설경구, 유준상, 진경, 허성태, 염혜란 배우가 출연한 영화이자 오늘의 주제인 삼례나라 슈퍼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한 사건 실화극이죠. 영화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후반부에서 다시 이야기해보고, 먼저 삼례나라 슈퍼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영화로까지 제작이 되었는지 그럼 시작해볼까요? 1999년 새천년을 얼마 안 남겨둔 겨울 밤중에 동네 슈퍼에 강도가 듭니다. 강도는 3명으로 한 팀이 되어 강도짓을 했죠. 옛날 슈퍼들이 그렇듯 이 슈퍼는 가게이자 집이었습니다. 지금도 시골 슈퍼에 가면 방에서 주인이 나오는 광경을 볼 수 있죠. 3인조 강도는 슈퍼에 들어가 자고 있던 부부의 손을 묶고 눈을 가렸죠. 옆방에 있던 할머니의 입과 눈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부부에게 말했죠. 가만히 있으면 죽이지는 않겠다. 강도들은 집에서 폐물 등의 금품을 절도한 뒤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할머니가 사망한 것입니다. 원인은 질식사였죠. 다행히도 그이 뒤 범인은 붙잡혔습니다. 이웃에 살던 10대 후반의 소년들이었죠. 3명은 조사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 우리가 맞다며 시인했고, 언론이 보는 앞에서 현장 검증까지 했죠. 진술서에도 범행 당일 3명의 이야기가 일치했습니다. 누가 봐도 3명이 범인으로 보였고 피해자 가족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건 당시 범인들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던 최 씨가 범인을 보여달라고 하자 무서운 사람들 봐서 뭐하냐고 만류했다는 것입니다. 삼례 토박이 소년 3명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렇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의문을 제기한 것은 다름 아닌 범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피해자 최 씨였죠. 최 씨는 교도소 교화위원회 소개로 범인 중 한 명을 만나게 되었는데, 범행 당일 들었던 범인의 목소리와 너무 달랐던 것이죠. 목소리야 기억이 잘못되었을 수도, 혹은 범인이 일부러 다른 목소리를 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목소리를 제쳐두고서라도 범인들은 경상도 사투리를 썼죠. 다들 아시겠지만 사투리라는 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쉽게 고쳐지는 것도 아니죠. 범인으로 지목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고 있던 3명은 모두 완주 토박이였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범행 당일 강도들이 훔쳐갔던 값나가는 물건 중 하나인 폐물의 행방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진술서에 따르면 강에다 버렸다고 나오는데 확실히 이상하죠. 훔쳤다는 것은 그것도 3명이서 밤에 계획적으로 들어갔을 정도로 작심했다면 팔아서 쓰려고 훔친 것일 텐데 말이죠. 여기서 진범들이 등장합니다. 대법원 판결 확정 직후였던 2000년 1월 부산지검이 진범을 잡은 것이죠. 심지어 자백까지 받아낸 상황이었습니다. 부산지검은 자백을 바탕으로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첩했죠. 피해자 최 씨는 진범들의 진술 영상을 확인했는데 기억하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부산 3인방이 원정 유흥을 왔다가 돈이 떨어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뿐만 아니라 진술이 너무나도 자세했습니다. 옷차림은 물론 폐물의 행적도 나와 있었죠. 그런데 며칠 후 돌연 진범 3인조 모두가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그들에게 범죄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이 내려지고 맙니다. 피해자가 봤을 때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진범으로 지목된 소년들 중 일부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상한 것은 진술서였습니다. 이들은 한글도 제대로 쓸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진술서의 내용에는 오자가 없는 완벽한 한글이 적혀 있었죠. 거기다 진술서에는 현금 45만원을 훔쳤다고 적혀 있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었죠. 왜냐하면 45만원이라는 숫자는 최 씨가 착각한 금액이거든요. 처음 최 씨가 45만원이라고 진술했지만 정작 집에 와서 제대로 세어보니 훔친 돈은 현금 15만원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게 다가 아니었죠. 진술서에는 3명이 담을 넘어 슈퍼로 침입했다고 나와 있는데 당시 슈퍼의 대문은 항상 열려 있었거든요. 애초에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문은 고장난 상태였죠. 누가 봐도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3명은 범인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옥살이를 하던 최군은 재심을 신청하죠. 피해자들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을 풀어달라고 말하며 최군의 재심이 성사되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재심은 기각되고 말죠. 결정적 역할을 한 보고서는 전주지검에서 작성되었고요. 그래도 3명이 자백을 했다는데 범인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옥살이를 했던 3인조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당시 경찰이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밖으로 나오게 해서 긴급 체포해 갔다. 경찰서에 가서 할머니를 죽였냐고 물었지만 할머니를 알지도 못하고 사망 사실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사실대로 말하라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지하실에 데려가 경찰봉으로 발바닥을 때렸다. 온몸이 마비되는 것처럼 아팠고 몸이 덜덜 떨렸다. 너무 아파서 허위 자백을 하고 말았다. 재판 전 국선 변호인에게도 강도짓도 하지 않았고 할머니를 죽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지만 국선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해야 형이 줄어든다고 했고 인정하지 않은
않으면 무기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해서 겁이나 허위 자백을 했다.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절대로 하라는 대로 허위 자백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재심이 기각되며 이 사건은 이대로 끝나는가 싶었죠. 그런데 이때 진범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것도 자기 발로 말이죠. 진범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무고한 소년들이 누명을 쓴 것이라며 3명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나섰습니다. 진범은 경찰과 검찰에 우리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았고 더 이상 떠들지 말고 조용하게 살라고 했다라고 말했죠. 진범의 등장과 증언으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고 결국 재심이 성사되게 됩니다. 재심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은 돈이었고 배경이었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쓴 사건이다. 진범이 나타났는데도 공판검사는 왜 이 사건이 왜곡되고 잘못됐는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금의 검사 역시 당시 현장 검증 때 경찰들에게 왜 재심 청구인들을 폭행했는지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 지금은 16년 전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했죠. 재심 결과는 소년들의 무죄였습니다. 영화에서나 판타지로 그려질 이야기가 현실에 일어난 것이죠. 앞에서 말했듯이 이번 영상은 영화 소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영화 소년들은 이때까지 쭉 이야기했던 3례 나라 슈퍼 사건이라는 실화 소재를 기반으로 만든 영화이죠. 부러진 화살 블랙머니를 감독했던 정시현 감독의 작품이며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 중 한 명인 설경구 배우부터 유준상, 진경, 허성태, 염혜란 배우 등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하는 영화입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싸우는 사람들의 연대가 가슴속 뜨거운 울림을 선사할 영화 소년들 다가오는 11월 1일 극장에서 만나보시죠. 영화 소년들의 모티브가 된 3례 나라 슈퍼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